든든해 대한변호사협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광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봄에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하면서 우리 소중한 기자님들 모시고 설명해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협회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그리고 사실관계, 법리적 내용 등을 해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국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님의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협회장님 모시고 입장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익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2021 헌마 619호 사건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 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광고 규정에 대해 그 적법 유효성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 결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이해 없이 주로 로톡 업체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하여 헌재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과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상황이 국민의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변협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재개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변협의 광고 규정을 마치 사업자 단체의 내부 기율로 한정해 해석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인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1호 전단 및 5조 제2항 제2호를 포함하여 심판 대상 조항인 12개 중에서 9개 및 한 조항의 반이니까 9.5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 위임 금지 조항임을 감안하여 이를 배제하면 사실상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만이 위헌 확인된 셈이고 심판 대상 광고 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위헌 결정이 난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 부분 역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상태라도 탈퇴함으로써 변협의 광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변호사들이 아직 법률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지만 헌재의 명백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률 전문가로서 헌재의 결정문과 변협의 광고 규정을 숙지하여 입장을 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달라는 수많은 호소와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률 플랫폼을 통한 통제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 횡행, 결국엔 점점 더 많은 광고비를 쏟아붓지 않을 수 없도록 설계된 사업 방식,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국내 법률 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정체불명의 자본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 시장 예속화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판례 및 법률 정보, 법조인 정보 검색 서비스인 로엠비가 과거 국내 법률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음에도 지금은 해외 다국적 미디어 기업의 손에 넘어가서 더 이상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내 법률가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해외 기업의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위 로엠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법률 정보 및 법조인 정보가 외국 국적 기업의 손에 넘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을 보면 로톡과 같은 100% 사설 법률 플랫폼의 시장 장악 이후 예측되는 이들의 행보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변협은 어제 날짜로 로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허위 과장 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하여 보다 정교하게 광고 규정을 다듬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석과 의미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입니다. 오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6일 있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기자님들 계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실 그 회원님들 계실 텐데요. 헷갈리시죠, 이거? 한쪽에서는 합헌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위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는 로톡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그 회사에 이제 가입하신 일부 변호사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협이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로톡이라는 회사의 사업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비단 로톡이라는 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률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구조 일반에 적용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 중에 로톡이라는 회사의 사업구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게 특정 회사를 뭐 비방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 유형이죠.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그 버스에 이런 광고를 붙이기도 합니다. 택시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함 같은 거를 이제 가게에 비치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 샌드위치맨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 다 하죠. 그리고 사실 의사도 이런 광고 하죠. 무슨 청담 무슨 피부과 그리고 메가스터디 무슨 강사 현우진 강사 버스에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명함도 나눠주죠. 샌드위치 광고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변호사는 왜 이런 광고를 할 수 없느냐? 변호사라는 직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법의 제1조를 보면은 변호사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인 거죠. 의사한테도 안 하고 있고 학원 강사한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호사의 광고를 규제하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유형의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면서 변호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그럼 변호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변호사가 그걸 회피해서 탈피해서 하면 되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사회 변화에 따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유형들에 대해서 변호사법이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회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로톡 측이 자사의 사업 구조에 방해가 된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지난 26일 날. 그랬더니만 한쪽에서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오해를 사게 된 계기가 보면은 헌법소원을 할 때 보면은 사건 번호가 위헌 확인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보도 자료에 사건 번호가 끝에 위헌 확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헌을 확인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변협에서는 이건 합헌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한쪽에서는 위헌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합헌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는 건데요. 사실 저희는 그 실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실제를 한번 보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인데요. 조문이 19개가 있고 그 세부 항목까지 합치면 한 60개, 7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60개, 70개 항목 중에서 헌법소원으로 그중 60개, 70개 항목 중에서 이게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12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개 항목은 스스로 생각해도 합헌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게 12개 항목이에요. 그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헌재가 결정한 것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4조에서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8조에서 협회의 유권 해석 위반되는 행위. 협회 유권 해석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걸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5조 2항 1호에서 후단의 일부
그거는 좀 잘못하면은 과잉금지, 과잉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19조의 변호사법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이번에 헌법소원으로 이거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소를 제기한 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이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까만색은 아니고요. 까만색은 같은 조항 일부니까 적었을 뿐이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색칠 표시한 게 이거는 헌법소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가 이 중에 위헌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빨간색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전체 광고 규정 중에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한 70개 항목 중에서 한 60개 항목은 스스로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위헌이라고 주장된 항목 중에서도 대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위헌이라고 판단받은 부분은 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군데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데 제한되는 광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령에 반하는 광고, 윤리장전에 반하는 광고, 회칙에 반하는 광고, 규정에 반하는 광고. 이건 다 합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협회 유권 해석의 내용에 반하는 광고. 이거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법이 협회로 하여금 광고 규정을 제정하게 한 그런 권한은 줬는데 그 광고 규정에서 이걸 기준을 적지 않고 다시 이제 협회가 나중에 유권 해석할 때 거기에 반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범자 입장에서 협회 유권 해석이 뭐지? 그러면 나중에 가봐야 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요걸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수단으로 하는 행위. 똑같은 이유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광고 방법 제한이 있는데 광고 방법 중에서 어떤 이제 경제적 대가, 이거는 광고비라고 이름을 붙이든 가입비라고 이름을 붙이든 정기 금액이든 또는 뭐 비정기 금액이든 건별로 받는 것이든 이걸 불문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행위. 경제적 대가, 그 대가의 명칭과 그 명분은 불문합니다. 그거를 수수료라고 붙이든 아니면 광고료라고 붙이든 그거를 정기 광고를 받든 건당 광고를 받든 이걸 불문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행위. 이거를 금하는 것은 합헌이에요. 다만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 요거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건 좋은데 과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잉이다 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헌재가 요거를 위헌이라 볼 때 이 조문을 어떻게 봤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하기 위하여라는 이 목적이 이 후단에도 걸린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읽었냐면은 이 조문을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런 거죠. 유상으로 광고하는 걸 다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과하네. 이거죠. 과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는 거 본 겁니다. 만약에 근데 요걸 해석할 때 이게 좀 사실 불명확하죠. 근데 해석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헌재 결정문 전체를 보면은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위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전체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은 항목들인데 여기서 헌재가 위헌이라 본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 협회 유권에서 이거는 좀 불명확하다. 광고 전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변호사가 어떤 뭐 진짜 광고회사 있죠.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전형적인 광고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과하다.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은 결정난 날로부터 위헌된 부분은 사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게 삭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삭제되어 있고 나머지로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근데 요걸 삭제하고 나면 어떻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2개 조항 중에서 유권 해석에 반하는 요게 각각 하나씩 있었죠. 그 2개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뒷부분 연결하는 행위는 그거는 합헌인데 광고 일반을 전부 다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과잉이다 하는 그 절반. 그러니까 결국 2.5개만 위헌이고 9.5개는 합헌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협회 유권 해석에 반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쓰면 불명확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협회가 만든 유권 해석을 규정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 법률 유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부를 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위헌이라 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하나 있는 거죠. 요거 하나 0.5개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 12개 중에서 0.5개가 지금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것이고 95%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뒷부분 사실은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 의사도 광고할 수 있고 버스에 광고할 수 있고 현우진도 광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광고 못해요.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변호사라고 하는 제도는 그 특유의 공공성 때문에 변호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의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공익의 의무가 가해지고 있고요. 공익 활동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뭘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 박탈당해버려요. 우리나라 자영업 중에서 그런 직종이 있습니까?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았다고 자격 박탈해버리는 게 있습니까? 변호사는 그렇게 합니다. 변호사는 또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변호사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나아가서 변협이 변호사가 광고하는 것을 그 광고의 내용을, 그 광고의 형태를, 그 광고의 방법을 규제할 수가 있느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 변협이 뭔데? 왜 개별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하는 거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헌재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변협의 법규 제정권을 인정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비록 그 형식은 법규 명령이 아니지만 그 실질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규범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적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국면에서는 사적 단체가 아니고 공법이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에서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헌재 결정은 이렇습니다. 헌재 결정은 결국 변호사 협회가
법규 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법률에서 수권받은 기관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결정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정, 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에서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협의 광고 규정의 제정 시행을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네, 사실은 그건 정리되는 거예요. 헌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정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그건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하면 이거 읽어볼 만합니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제정 형식이 법규 명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 즉 변호사법이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된다. 그렇다면 변협은 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이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90조에서 정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헌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왜? 변호사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공공성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요. 뒤에서 보지만 여기서 협회가 마련한 그런 광고 규정이 그러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 이 광고 규정은 변호사는 지켜야 되고요. 지키지 않으면은 변호사법 제90에서 정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헌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아까 12개 있었지만요. 그걸 조금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는 그거는 이제 유권 해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규정을 올려야 되죠. 사실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은 다 빼죠. 사실 위헌 결정 났으니까 그 부분 다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럼 남은 것들을 한번 보시자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다 합헌이라고 한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또 세부 항목으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변호사가 광고라는 것은 변호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 광고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표시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헌이다. 정당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수단이다. 라고 헌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영가 표방한 광고.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덤핑 광고죠. 덤핑 광고. 변호사 덤핑 광고하면 안 됩니다.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그런 전문 직종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사고 파는데도 덤핑은 규제를 하죠. 심지어 변호사가 하는 자문이라든가 소송 대리 같은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덤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헌이다. 형량 예측 서비스 얼핏 보면 그럴 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특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예, 이거 뭐 검사나 이거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된 그런 사업 구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법률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행위, 연결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연결 행위, 이거를 규제하는 거 합헌이다. 법률 상담을 내세우는 그런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협조하거나 참여하지 마라라고 이제 광고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조 참여하지 마라는 그거 합헌이다. 다 합헌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거 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특정 회사의 무슨 사업 구조를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헌법 소원을 거기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태양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장표 2장만 할애해서 로톡의 사업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톡의 경우는 상담 예약 및 결제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기획이 삼성전자에 냉장고를 광고를 해요. 또는 제일기획이 메가스터디를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있죠.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제일기획의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고 또는 구매 예약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 때 제일기획의 그런 것을 구매 프로그램을 구매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거기서 이런 거 없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기자님들 많이 와 계신데요. 방송사, 신문사. 자, 우리 신문사가 A라는 신문사다. A라는 신문사 일면 하단에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런 광고를 하면서 신문사에 그거 구매 예약을 하고 신문사를 통해서 결제 안 하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거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상담 예약하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광고라고는 하는데 돈을 얼마 주냐에 따라서 노출이 차등됩니다. 돈 많이 좀 위에 갑니다. 이 변호사가 실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경험을 갖추었고 얼마나 성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위에 노출됩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노통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오히려 전체 시스템 보면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로톡이라는 브랜드 속에 변호사가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변호사법,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라는 제도 보장, 이게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광고비 많이 낸 변호사, 광고비 낸 변호사와 내지 않은 변호사, 이거는 상위 노출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광고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가격을 인상을 하죠. 그럼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제 광고라고만 하면서 헌재가 남겨둔 거 광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사실은 장표가 한 번에 떠버렸네요. 뒤에서부터 떠야 되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가려버렸는데요.
이게 저 3조에 조항 조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3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비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자기 힘으로 광고하고 사실은 광고를 할 때 광고 책임 변호사도 표시를 해야 돼요. 변호사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타인의 상호, 기업명, 뭐 이렇게 상표 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냐? 바로 이런 형태인 거죠. 보니까 이래요. 변호사를 광고를 하는데 여기 로톡의 로톡이 모든 상담 소송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하면 남이 하는데 로톡 변호사 광고를 하는데 로톡이 추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쟁송과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톡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자기의 이름으로만 광고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기업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시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협이 하는 것은 이 로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당신이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공공성을 견제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규정 읽어볼까요? 헌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가 권력은 물론 일반 사인 중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제한은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거를 수인해야 되는 거다. 변호사에 대한 이러한 광고 규제는 타당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위 기준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 대안 상정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수단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단이 적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헌재가 결정을 한 겁니다. 다음 조항 가볼까요? 14조, 제4조에 이제 12, 13, 14 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데 14조 12조에 12항은 뭐라고 적혀 12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를 표방하는 광고. 무료 광고, 부당한 영가 표방 광고. 쉽게 말하면 부당한 영가 표방 광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덤핑 광고, 더 쉽게 말하면 덤핑 광고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그런 법률 서비스는 덤핑과 사실 친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은 덤핑을 해버리면 그만큼 이 서비스는 약간 양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덤핑을 하면은 그만큼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수임 시장을 만들어 가버리면은 결국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간다라는 것이 이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헌재 결정 한번 볼까요? 헌재 결정 전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런 형태의 유형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한 번 상담하면은 뭐 1+1 이런 거죠. 뭐 맥주 수입 맥주도 아니고요. 1+1 편의점도 아니고 얼마 할인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이렇게 시장을 만드는 게 당장은 보면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듯이 맥주 사듯이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는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헌재 결정문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 헌재가 보는 현 상황이 이런 겁니다.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현 상황에 대응하여 개정된 것인데,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가 아닌 거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법, 나는 변호사법 적용 안 받아. 난 변호사법 적용 안 받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태도라는 거죠.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 벗어나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는 영업 과정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합헌이라는 거예요. 다음 규정 가보겠습니다. 아까 4조 12호를 봤고요. 13호 가면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슬라이드 저기 팝업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좀 가려져 버렸네요. 수사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기 쉽게 형량 예측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형량 예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이 광고 규정 헌재는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량 예측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은 아마 중지된 거로 중지한 사업 요걸 중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뭘까? 징역일까? 이거 벌금일까? 지금 몇 년일까? 콩밥 몇 년 먹을까? 콩밥 식당에 들어가면은 콩밥 몇 년 먹을까를 알려주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인자만을 가지고 러프하게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걸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얼핏 그럴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변호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법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소율, 석방률 이런 것, 이거 통계 수치로서 의미만 가질 뿐인데 이것을 가질 뿐이고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근데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오도할 수 있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헌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 결과 역시, 처분이나 판결 결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헌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예측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뭔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 대안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정당한 그런 규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수단도 적합하고 다른 방법이 다른 대안 잘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적정하다는 겁니다. 합헌이라는 거예요. 다음 조항 볼까요? 15조는 그냥 넘어가도록, 14항은 넘어가도록, 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5조 가보겠습니다. 지금 5조를 가보면은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연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게 5조 2항입니다. 5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조 2항 2호입니다. 2호가 2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모델 중에 2호가 뭐라고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2호가 맞죠? 1호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1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조 1항 1호 중에서 앞서 보셨을 때 그 연결행위라는 것을 봤는데요. 그 변호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 모델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은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소비자로부터 받거나 어쨌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할 수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그 경제적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수수료라고 하든 가입비라고 하든 회비라고 하든 광고료라고 하든 정기든 비정기든 결국 뭐냐,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이든 어쨌든 경제적 대가를 받고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라고 변협 광고 규정이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찌 핵심적인 조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연결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뭐 네이버 광고에 놓고 네이버 광고 키워드 광고를 찾아가 보면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앱을 보면은 노톡의 가치가 뭐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그 사업 구조인 거예요. 연결하는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헌재는 이거 안 된다는 거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얼굴을 가렸는데요. 로톡 매니저 이름이 나옵니다. 뒤에 가렸습니다, 제가. 로톡 매니저라는 분이 류모모 변호사님, 이 류모모 변호사님 추천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판례와 법률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호사님을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브로커가 변호사 추천하는 거 뭐가 다르죠? 오프라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그런 브로커가 류모 변호사님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정말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단지 이게 앱에 올라와 있고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것만 다르지 실질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연결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8조로 가보겠습니다. 8조 2항인데요. 그런 연결행위에 대한 8조 2항은 8조 2항도 이제 그런 8조 2항도 법률 상담을 함에 있어서 법률 상담 광고를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2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 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 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는 데서 광고를 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사업 구조를 갖는 영업을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문사에서 또는 방송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하고 소비자를 연결합니까? 연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거기서 구매 이루어집니까? 결제 이루어집니까? 안 합니다.
그런 걸 하는 건 광고.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그냥 이것도 광고라는 이름 갖다 붙이면 되겠네, 레떼를 붙이면 되겠네가 아니라 실질이 연결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상담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뭐 사실 보시면은 가격도 막 결정을 하고 있어요. 가격 결정도 원래 관여하면 안 돼요. 수임료 결정을 비변호사가 브로커나 다른 데서 관여를 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얼마에 얼마 이렇게 덤핑하듯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부분을 헌재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행위, 그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이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 대안 상정하기 어렵다. 달리 무슨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수단이 적절하고 적합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합헌이라는 겁니다. 연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연결은 사전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현상과 현상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고, 변호사법 위반에서는 양자 간의 위임 계약 등의 체결을 주선 중지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알선의 의미에 비춰보면은 법률 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임 변호사와 그 법률 소비자 사이의 연결, 그 위임 계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송 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문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화 상담 30분도 있는데 그 자문입니다. 자문이든 소송 대리든 그런 위임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률 상담 자문이죠. 또는 사건, 뭐 아마 소송 같은 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분쟁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는 광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는 그 실질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헌재가 5조 2항 1호를 해석하면서 후단의 광고 부분을 앞부분의 목적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의 목적과 연결시키면은 즉 그 법률 상담의 사건에서 변호사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은 그런 형태의 광고도 사실은 연결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에 어쨌든 간에 광고비라는 이름 받든 회비라는 이름 받든 가입비라는 이름 받든 경제적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구조, 이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것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보면은 변호사 여기서 현재 아마도 이거를 헌법소원까지 끌고 간 이유는 그거겠죠.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나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 전부 합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합헌. 다시 돌아가서 전체를 다시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총 항목이 한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게 1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표시된 부분.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항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을 한 것은 여기 빨간색 보이는 요 글씨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표시에서의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협회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행위, 요거는 결국 헌재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뒤로 나중에 유권 해석하면은 그에 따라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뒤로 유보시키지 말고 광고 규정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헌재 규정을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법률이 유보한 것은 바로 그 광고 규정에 써야지 광고 규정에서 다시 또 유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사실 그냥 없어도 돼요. 삭제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5조 2항 1호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는 이거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요 뒷부분은 끊어집니다. 받고 연결하거나는 예를 볼 때는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할 수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 연결하거나 이렇게 봤는데요. 변호사들 광고 소개, 홍보 소개하는 행위 이거는 요게 여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실 좀 약간 애매하죠. 목적이. 그러니까 이거 빼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 소개, 홍보하는 행위라고 해석한다면은 그거는 변호사가 제1기획의 광고에도 경제적 대가를 주고 변호사가 신문사 치면 뭐 광고를 해도 그렇게 되겠네. 이건 좀 과하네. 과잉금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하기, 유인하기 위하여 요거를 요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써준다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앞서 보신 헌재의 결정문 취지를 보자면은 이거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현재 상황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은 그날부로 그 해당 부분은 효력 상실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날부로 죄송합니다. 그날부로 이 부분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빨간 부분. 그 빨간 부분 없다고 그냥 변호사 광고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 없다고 봤을 때 아까 보신 그 나머지 조항들이 전부 다 현재의 그 사업 태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협은 헌재가 말한 것처럼 변호사는 그 광고 규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은 변호사법 90조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사건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중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작년에 그 현재 그러한 노트의 사업 유형이 그냥 뭐 이 문제되는 게 아니다는 그런 약간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은 법무부는 예전에는 물론 뭐 법무부도 수뇌부가 바뀌고 하면서 이게 약간씩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형태 안 된다고 유권에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헌재가 좀 전에 본 그런 결정만 한 게 아니라 그날 당일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나의 사업, 나의 영업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변협의 광고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정지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변협의 그런 광고 규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 빼고 남아있는 것. 침해한 것이라면 이런 가처분 기각 결정이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헌재 결정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숙 부협회장님, 이춘수 제1법제이사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겠습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이 정의와 인권 가슴에 품고 세상의 변화들에 발맞춰가며 우리 곁에 늘 함께해요. 법이 올바르게 결정이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결정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 저희 변협 집행부나 심지어 변협회장님까지도 전혀 모르시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협을 하나의 유기체 또는 변협회장 1인, 변협 집행부 일부 계속 이런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변협이라는 기관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체계적이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변협징계위원회는 변협에서 추천된 인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판단에 의해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징계 근거는 변호사법도 변호사법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헌재는 분명히 변호사 광고 규정이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변호사는 이 광고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합헌을 받은 변호사 광고 규정들이 징계 근거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은 발표 자료를 통해서 가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돼서 이게 정말 이제 많이 그 외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 대한변호사협회의 구성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전원의 직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협회장 선거 자체가 직선제로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대의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대의원 총회 역시 직선제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60%가 넘었어요. 요즘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지방선거 투표율 이상의 투표율을 받아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거기서 선출된 450명의 대의원이 모여서 현재 여기서는 설명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떤 그 언론사 기자님 한 분도 그 이번에 결정 나오기 전에 이 변협의 징계 근거 규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조 2항 6호 여기에 따르면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 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게 금지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변호사 윤리장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별도로 약 60%의 투표율과 경선을 거쳐서 뽑힌 전국 3만 변호사 중에 대표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73%의 동의를 받아서 제정된 조항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의 민주적 정당성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고 대의제 기구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입법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매번 그 입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으니 그 법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협의 이 징계 규정이나 근거 광고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장정과 같은 것은 변협의 이사회와 변협의 총회 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이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은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일부 변호사, 일부 집행부, 일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변협이라는 조직의 체계,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뉴스원 이준성 기자입니다. 어제 징계 개시 청구 의결하시면서 이후로 광고 규정 5조 2항 1, 2호의 합헌 결정을 드셨는데 사실 로톡 측은 이 헌재가 관련 상위법으로 변호사법 34조를 얘기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광고 규정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고 이 따라서 이제 로톡은 이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변협이 이 광고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건 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입장 여쭙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저도 어제 그 자료들이 나온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합헌 결정의 의미는 그겁니다. 광고는 해라. 하지만 변호사법과 이 광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광고를 해라.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률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첫 법원 결정입니다. 사법부라고 하면 사법부의 첫 판단이고요. 계속해서 이전에 그 행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은 사법부의 판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가장 크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 변호사법과 그다음에 관련 규정들을 적용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조 2항 1호와 2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5조 2항 3호, 5호, 6호, 8조 2항 3호, 2호 네, 이 규정들이 모두 합헌을 받았습니다. 이 규정들에 전부 다 하나씩 다 적용되는 사례들을 제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한 가지 좀 저기를 하는 게 변협 집행부가 뭐 과도하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변협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이라 입법부라고 이야기할 수 이제 입법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변협의 총회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관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입법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게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을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내적 효력을 가지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인정을 해줬고 그와 같은 법규명령을 변협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들이 제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변협의 집행부가 되는 곳에서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변협의 사법부라고 이야기할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집행부와 독립된 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 정직 6개월 저희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중징계가 나올 거라는 것은. 근데 그냥 변협의 사법부가 되는 징계위원회는 또 별도의 판단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법 34조 위반인 경우에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법 34조는 이제 동업 금지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광고 규제는 변호사법 제23조 3조에 따른 그런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법 23조의 경우를 민법 34조에 반하는 경우만 23조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조항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23조의 위임에 따른 광고 규정의 합헌성, 또 그에 따른 그 합헌인 광고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 개시,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뜬금없이 변호사법 34조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은 최소한 법률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네.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좀 이게 헌재 위헌 결정 나왔는데 이제 합헌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고 사실 공권력 행사 대상이 되는가 판단한 전제를 근거로 변협의 이런 규정이 강제성을 갖는다 뭐 이런 설명이어서 사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법률 시장에 플랫폼이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법무부나 뭐 검찰이나 혹은 지금 공정위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사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생긴 갈등이다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들을 이제 규제함으로써 그럼 대신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이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선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집행부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그런 지점들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변호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고민이 됐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변협이 처음 이제 작년에 출범을 하기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고 국가가 바로 서려면 우리 사회의 양대 어찌 보면 감시 기구라고도 할 수 있고 권력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과 우리 법률가들이 바로 서야 된다. 언론과 법률가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이제 이런 언론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언론 매체들 참 신문들 많이 읽고 그렇게 큰 사람인데, 최근에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뉴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깊이 있는 보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전문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그리고 기사분들이 기사를 하나 쓸 때도 얼마나 팩트 체크를 하는지가 느껴졌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했는데, 어느 순간 포털 사이트에 클릭 경쟁이 유도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사의 열화가 정말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뉴스에 있어서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 기사의 노출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공공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이 들어온 시장에서 대부분의 플랫폼 관련된 구성 사업자가 되는 사업자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 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변협이
권위도 지키지 못하고 택시 노조랑 연대해서 뭔가를 하더라. 이걸 제가 어떤 심포지엄에서 그 스타트업 그 연합체 그 임원인가 하는 분이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변협이니까, 변호사들이니까 이만큼 하는 겁니다. 사실 언론도 했어야 됩니다.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회는 무조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고 무조건 그것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 종속되고 시장에 종속되고 변호사가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못하고, 아까 저희 협회장님께서 초두 발언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판례 검색 사이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된 사이트인데 지금은 외국 자본에 팔려서 외국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랫폼 업체가 우리 시장을, 어떤 플랫폼 업체든 시장에 대해서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는 건데, 독점력을 가지도록 성장을 한 다음 그 업체가 일본으로 매각이 되면 어떨까요? 징병징용에 관한 소송을 변호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자본가에게 그 업체가 매각되면 어떨까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지배하는 그 자본가를 위한 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언론 매체를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기사가 삭제가 되죠. 그렇게 기사가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기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가, 법률가가 할 말을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본의 눈치를 보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센터를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하루에 사건이 2건씩밖에 안 온다. 나의 변호사에 오는 사건들은 본안 사건들입니다. 그냥 상담이 아니라 본안 사건들입니다. 착수금 내고 성공보수 내야 되는 본안 사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2달 만에 특별한 광고 모델을 쓴 것도 아닌데 그 정도가 나오고 있다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헌재 결정 이후로는 최근까지 보고 있으면 하루에 6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센터는 어떤 영리적인 면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원들에게 대주주가 되는 자본가들이나 대주주가 될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플랫폼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 플랫폼의 영역들에서도 많이 봤고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기자님들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함께 견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동아일보 사장님이셨나요? 김중건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언론은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가의 싸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게 9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후 30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0년 뒤 우리 법조계가 그 싸움의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신산업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법률가랑 언론인이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디넷 코리아 최다래 기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연결 행위 금지 관련해서 로톡 측은 이제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와 사건을 의뢰해 주는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결의 장만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규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나이 변호사 출시가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누적 가입자 수와 이용자 확보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선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에 대한 답변이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로톡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구조, 스스로가 그 사업 구조를 변호사와 의뢰인의 연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사업 구조 형태가 그 변호사를 연결하는 장만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약, 상담 예약, 그리고 결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연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현재 변호사 가입자 수는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반인 회원도 현재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사건 의뢰 수도 100여 건을 넘어서 어떤 보도에서 계산을 잘 해줬더라고요. 일평균 2건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출시 2달 정도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는 하루 평균 6건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공적인 영역에 어찌 보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하는데 이런 저희는 이제 변호사 정보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경영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니까. 하지만 이것을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법조 시장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측면은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언론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나 법률 이 두 분야는 공공성이 좀 많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 콩밥식당 같은 광고는 하지 못합니다. 콩밥식당 같은 광고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긴 했죠.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문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헌법 결정문 28페이지에 보면은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 자체를 보면은 이제 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그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광고 금지 규정 대상이 볼 수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윤리장전에 명시된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이제 그 내용은 헌법 결정문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의견 여쭙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장전에 있는 거는 그 소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매체를 이용한 소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저희 PPT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이 업체 측에서 직접 연결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이 매니저들이 그 변호사들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딱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니저들이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이 아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냥 보시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매니저가 개별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징계위원회에 계시는 징계위원분들도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그 법률가로서 이제 변협에서 추천된 인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 검찰에서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개별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그 개별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변협의 입장에 대한 거고, 하나는 법리적인 거라서 먼저 처음에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 주시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늘 협회장님과 이사님께서 그 심판 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가 합헌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숫자가, 합헌난 조항 숫자가 과연 중요한가 좀 의심이 듭니다. 합헌난 규정들 중에는 제가 이제 세보진 않았지만, 그 기존의 그 변호사법에서 이미 금지된 행위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되게 상당수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그 규정이라는 게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범위 내에,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합헌인 게 맞는 거지, 한두 개라도 사실 위헌인 게 있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헌재 위헌 결정이 나고, 사실은 변협 차원에서 그 규정에 적용을 받았던 변호사님들이나 그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순서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와 앞으로도 유감 표명하실 계획은 없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어서 좀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합헌과 위헌 결정의 개수를 이제 9.5개, 2.5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직관적으로 와닿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변협이 유권해석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유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보가 문제다는 거니까, 그걸 떼고 나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5조 2장 1호의 후단에 해당되는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요거 이제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상실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실제로 보면은 광고 규정 전체가 5조 2항 1호 후단 그 부분 삭제 외에 나머지가 다 유효하게 합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5조 2항 1호 후단의 광고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반했다고 징계를 한 경우가 있느냐? 징계에 의결을 하거나 청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예, 그럼 예, 두 번째는요. 그 사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그 5조 2항 1호에서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업자한테 광고를 맡기면 안 된다는 그게 로톡을 겨냥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헌재 결정 나기 전에.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난 이후에 변협에서는 그게 아니라 5조 2항 2호가 징계의 핵심 근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 내용은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상호명을 표시하거나 드러내서 이제 광고를 했을 때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그 PPT 하실 때 그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하면서 변호사 얼굴을 넣고 밑에 로톡 이렇게 쓰면은 뭐 로톡을 표시하면서 광고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법률신문 홈페이지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로톡 홈페이지에 변호사들을 이렇게 광고하는 게 그 로톡을 드러내놓고 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왜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석진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자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사실 그 법익의 균형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할 때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제 저울에 넣어놓고 뭐가 더 무거운가를 따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로톡, 즉 청구인 회사죠. 청구인 회사. 이 청구인 회사가 제한되는 사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시를 합니다. 로톡에 제한되는 것은 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걸 명시를 합니다. 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 변호사 등을 광고할 때 회사 상호를 표시하지 말라. 그게 로톡이 제한되는 사익인데, 그 사익이 이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톡이란 상호를 표시하지 말고 광고를 하라는 겁니다. 로톡이란 상호를 표시하지 말고 광고를 하라는 의미고, 이건 그냥 문헌 그대로 그냥 헌재가 딱 당신들에게 제한되는 사익은 이것이다 라고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자님이 질문을 하시는,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거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광고를 하되 상호를 드러내고 변호사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변호사만 전면에 내세우고 광고 기획사들처럼, 우리나라 광고 기획사 10대 광고 기획사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기획, 이노션, HS에드, 대응기획, SMCNC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 회사들이 광고를 한다고요. 하지만 이 회사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로톡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5조 2항 2호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금지되는 게 로톡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은 합헌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기획, 이노션, HS에이드, 대응기획 이런 회사들이 자,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집행하면 어디서 집행을 할까요? 자, 저기 광화문에 가면 코리아나 호텔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큰 광고 전광판이 있죠. 이 전광판에 들어가는 광고는 제일기획 같은 곳에서 광고를 만들어서 거기 실어줍니다.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올려주죠. 근데 그 옆에 코리아나 광고 상호가 있어요. 코리아나 호텔 상호가 있어요. 이 코리아나 호텔 상호가 그거가 문제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가 되는 배너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가 올라가는데, 자, 제일기획 같은, 로톡이 제일기획 같이 운영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일기획처럼 운영해서 변호사 광고를 거기다 올려줘요.
근데 광고판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가 상호를 이렇게 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조 2항 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조 2항 1호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까지도 광고가 금지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포괄적인 광고 금지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5조 2항 1호의 후단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지, 이렇게 광고를, 변호사 광고를 하는 업체가 변호사 상호를, 자기 상표 상호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톡상호를 다 빼면 됩니다. 변호사만 쫙 깔아놓고 로톡상호 싹 빼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는 조항이 있는데 5조 2항 5호가 있습니다. 이 5조 2항 5호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취급,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 행위, 이게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톡이 법률 사무와 관련된 광고를 로톡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저희 장표에서 로톡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톡의 유류분 청구 문의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했어요. 근데 명백한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다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리아나 호텔, 한겨레신문, 아시아경제신문,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코리아나 호텔, 아시아경제, 한겨레신문, 네이버 그 상호를 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삼성전자 광고를 하는데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삼성전자 광고해주면서 제일기획 삼성전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5조 2항 2호의 핵심이고, 이게 그런데 플랫폼에 대해선 굉장히 또 핵심적인 조항이 됩니다. 왜냐? 플랫폼은 플랫폼의 상호를 가지고 구성사업자들을 연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배민의 업체가 생각이 납니까? 배민이 생각이 납니까? 배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쿠팡이 생각납니까? 쿠팡의 구성사업자가 생각납니까? 쿠팡이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을 5조 2항 2호는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합헌이 나왔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이윤식입니다. 이번에 결정 난 것 중에 5조 2항 1호 후단에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걸만 보면은 지금 로톡같이 변호사 광고를 올리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처벌을 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로톡이 현재 나이 변호사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변협이 로톡과 관련해서 징계를 의뢰하거나 지난 11일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을 때 이번에 위헌 판정난 조항은 없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예, 이 기자님, 우선 5조 2항 1호 후단 부분인데요. 아까 헌재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는 이 5조 2항 1호의 후단을 어떻게 봤냐면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 이 일체가 금지되면은 이거는 과하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유상 광고 일체가 금지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기자님이 계시는 매일경제에 이제 변호사 광고를 한다, 유상으로 광고를 하겠죠. 그런 것도 다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과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플랫폼 내에서
사실은 이제 광고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결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결을 연결이 아니라고 부르고 계속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참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결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 상담 또는 또 그 법률 상담을 위하여 이게 5조 2항 1호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선 질문을 만약에 현재의 로톡의 사업 형태가 그 헌재가 얘기한 일체의 유상 광고 규정 광고 행위 그냥 여기에 단순히 여기에 속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죠. 그거는 뭐 기자님도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거기 그 행위가 광고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조항들에 저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이 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아마도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5조 2항 1호 후단에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모여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섣불리 말씀드린 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요게 과연 일체 유상 광고 행위는 과하다라고 하는 그 헌재 결정의 범위에 속하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다른 여러 규정들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청구는 지금 이 일체의 유상 광고 행위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그 이유로 징계 청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변호사가 여러 그런 뭐 신문사라든가 여러 형태의 광고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런 일체의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징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반박 자료 어제 나온 거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는 관련되지 않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련되지 않았으면 이 헌재 결정이 본안 판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기 관련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헌 결정이 나온 데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처럼 노톡에 제한되는 것은 회사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 이렇게 아예 이런 것들을 딱 그 비즈니스 메소드에서 제한되는 그 메소드를 딱 특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 해서 합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 다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다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아까 저희 발표 마지막에 나왔지만 효력증지 가처분 전부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규정이 모두 로톡에게 자기 관련성이 있고 지금 합헌인 규정들을 로톡에 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로톡의 이익에 해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부 기각이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로톡 측의 설명이 맞으려면 일부라도 인용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 효력증지 가처분은 전부 기각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련성 다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왜 없다 그러는지 저희는 그걸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한되는 기본권 다 판단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캐스트라고 하는 종합지의 이태훈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로톡과의 상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발표 말미에서도 이사님께서 이제 과거 유권 해석에서 이제 플랫폼이 좀 안 된다라는 식의 유권 해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번 헌재 판결까지 보면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변협에서도 이제 나의 변호사 서비스, 아까 질문에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플랫폼 서비스는 아니지만 수익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는 아니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톡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 서비스에서 먼저 앞서 나간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로톡과의 상생 방안성에 대해 상생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좀 부각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 측의 입장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과거의 규제 법안들을 해지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그레이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해지하고 시장이 창출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본이 투자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기존의 규제를 무너뜨리자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가 막고 있었던 이유들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사회에서 브로커라던가 광고에 있어서 이런 좀 어찌 보면 되게 극단적인 규제예요. 근데 이런 규제들을 해왔던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는 변호사의 상인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인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변호사들 중심으로 되는 그런 그 이후의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 드라마 베러콜 사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TV 광고에 무슨 뭐 사고가 터지면 사울에게 전화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굉장히 천박한 광고와 함께 이렇게 베러콜 사울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변호사의 상인성이 좀 더 인정되는 방향, 광고에 있어서 자유가 좀 더 인정되는 방향,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되는 세상을 우리 사회가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세상을 그냥 무조건 4차 산업혁명 뭐다 해가지고 이게 우르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변호사들이 앰뷸런스 체이서가 되고 사건들에 대한 진중한 검토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화려한 프로필 사진이나 찍으러 댕기면서 이렇게 그 가격 덤핑 경쟁을 하고, 그 덤핑 경쟁하고 나면 매너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상품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경쟁에, 무한 경쟁에 들어가도록 하고 1+1 하게 만들고, 뭐 추석이라 할인하고 크리스마스라 할인하고 이런 할인 쿠폰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심지어 법규 명령성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약간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법규 명령성을 인정한다는 게. 근데 그 정도까지 공공성을 헌재가 보고 있구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베러콜 사울 같은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성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법률이라는 영역은 공공성을 지키는 영역으로 가야 가장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플랫폼 때문에 가격이 싸질 거라고. 가격이 싸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주 우수하고 비싼 법률 서비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격 무한 경쟁 안에 변호사를 넣어놓고 변호사를 상인처럼, 배달의 민족 배달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저가 경쟁으로 나가는 법률 서비스는 가장 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받아야 되는 게 됩니다. 그럴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래도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가 있습니다. 법률 시장에 있어서의 투명성, 공개성, 정보 공개. 아까도 나오지만 광고료 얼마 더 냈냐를 가지고 위아래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서비스인 이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전문성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국민 누구에게나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합의해가면서 만들어가고 가꿔가는 것. 지금은 변협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정부, 법원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플랫폼 경쟁, 가격 경쟁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상생 여지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 YTN의 나혜인 기자라고 합니다. 저 그 헌재 결정 나올 때 이제 뭐 현재 결정이 나오면 좀 이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해석이 다르고 하니까 앞으로도 뭐 사실관계 뭐 로톡이 인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변협에서는 뭐 계속 징계하는 거 외에 뭐 수사기관에서 고발하셨던 것도 무혐의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 외에 변협에서 뭐 다른 방안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무혐의 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항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차차 또 논의를 하면서 그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쓰일 수 있도록 법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 없도록 사회 곳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요. 함께 대한민국 변호사 든든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이 정의와 인권 가슴에 품고 세상의 변화들에 발맞춰가며 우리 곁에 늘 함께해요. 법이 올바르게 만들어지도록 법이 올바르게